자, 보시죠. 자, 지금부터가 아니고 아까부터 했던 거 실기에 다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보시죠. 자, 여기인데, 자,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는 언제 되냐면 여기. 우리가 예정 신고 때도 해주고, 확정 신고 때도 해줘요. 알죠?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시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들어보실게요.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확정 신고 있죠? 들어볼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여기까지가 1기. 과세 기간이죠? 그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원래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걸 우리가 원래는 확정신고다라고 불러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확정신고를 말 그대로 확정해서 신고, 제대로 된 신고를 확정신고라고 하거든요. 제대로 된 신고를, 아시죠? 제대로 된 신고를 확정신고고요. 실제로 우리가 세법은 과세 기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걸 확정신고라고 불러요. 일단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 있죠? 법인은 신고 능력이 되잖아요. 신고 능력이 되니까 요게 이제 원칙이에요. 요게 원칙인데 이걸 알고 계셔야 그 다음 것도 얘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법인 이거 왜 안 나와? 원칙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야, 법인아, 너는 능력이 되니까 원래는 1월 달부터 6월 달에 대해서 신고하는 걸 확정신고라고 하지, 원래는. 법인 너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미리 반절이 3개월이죠. 과세기간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이니까, 반절인 3개월에 대해서 미리 신고 좀 하라라는 거예요. 신고 능력이 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 3개월치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4월 25일 날 하는 거 우리가 예정신고라고 하죠. 예정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를 정확한 신고가 아니라 이 3개월치로 잠정적으로 신고하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정 신고를 이미 했으니까, 법인 너희들 이미 3개월치 신고했으니까, 3개월치 신고했으니까, 나머지 4월달부터 6월달, 나머지 3개월을 그냥 7월 25일날 신고해라는 게 확정신고예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에서 진짜 중요한 게 항상 부가가치세에서 정확한 신고를 확정신고라고 하고요. 원래 확정신고다라는 건 과세 기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정확한 신고예요. 정확한 신고인데 법인은 능력이 되니까 앞 3개월치에 대해서 미리 신고하는 게 예정신고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사례를 들 거냐면, 여기 뭐 미성년자분은 없으시니까, 술로 사례 들게, 술로? 한번 술로 사례 들어볼게요. 안 지우고. 자, 뭐냐면, 제가 1월 달에 우리가 뭐, 우리 1차 가자, 2차 가자, 3차 가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요. 그죠? 친구들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1차 가자, 2차 가자, 이렇게. 1월 달에 1차라고 할게요. 6월 달에 6차, 3월 달에 3차. 아셨죠? 그래서 그 월에 그 차라고 할게요. 아셨죠? 자, 해보면, 자, 우리가 술값이 있죠? 우리가 술값은 1차부터 6차까지의 술값이 원래 정확한 술값이 부가가치세에서는요.
표현이 약간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알죠? 요렇게 하시면 그래도 좀 어떻게든 좀 알아먹으시더라고.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의 술값이 정확한 술값이에요. 알죠? 근데 제가 이제 총무야. 제가 총무인데, 저한테는 친구가 개인이라는 친구와 법인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야. 개인이라는 친구와 법인이라는 친구. 개인이라는 친구 능력이 떨어져. 알죠? 개인이라는 친구 능력이 떨어지는데, 법인이라는 친구 능력이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인이라는 친구한테 이러는 거야. 야, 원래 1차부터 6차까지의 술값을 내는 게 맞는데, 법인 친구 있잖아, 너. 능력이 되니까, 일단 1차부터 3차까지의 술값을 대략적으로 내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3차가 지나고 나서. 개인한테는 안 걷고, 개인이라는 친구한테 안 걷고, 1차부터 3차까지 지난 다음에, 법인한테는, 야, 1차부터 3차까지 술값 좀 내라, 먼저. 능력 되잖니? 했더니 법인 친구가, 그래, 알았어.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4차, 5차, 6차가 다 끝났어요. 그럼 정확한 이제 1차부터 6차까지 술값 같은 게 나왔겠죠? 맞죠? 그 정확한 술값은 이제 개인한테 그때서야 걷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오케이? 근데 법인이라는 친구한테 그러면 1차부터 6차까지 술값을 걷어요? 아니죠. 원래는 1차부터 6차까지 술값이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들 6차까지 가면. 맞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정확한 술값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우리가 법인이라는 친구한테는 1차부터 3차까지의 술값을 70만 원 먼저 거둔 거예요. 미리 걷고. 아셨죠? 근데 1차부터 6차까지 다 지나가지고 정확한 우리가 술값을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개인이라는 친구한테는 7월 25일 날 100만 원을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6차가 끝나고 나서. 알죠? 그리고 이제 법이라 잘 들어서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법인이라는 친구한테 야 1차부터 6차까지의 정확한 술값이 100만 원 나왔다. 원래는 그걸 내야 되는 게 맞다. 야 근데 너 1차부터 3차까지의 대략적인 술값을 70만 원 냈지? 그러면 4차부터 6차까지의 술값 30만 원 더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더럽게 중요해요. 아셨죠? 한번 해볼게요. 대략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하실 게 부가가치세에서는 정확한 건 과세기간 6개월치가 정확히 항상. 아시죠? 예정신고는 정확한 건 아니라 그건 잠정치예요. 잠정치. 대략적인 신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해보죠. 자, 보시면 제가 항상 사례되는 건 1기로 살게, 1기. 자, 그럼 우리가, 자, 제가 법인이에요. 그럼 제가 쌀과자 파는 사람이라 했죠. 그럼 제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저는 항상 1기로 들 거예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여러분들 쌀을 매입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저는 법인이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쌀 매입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법인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아셨죠? 그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이렇게. 자, 1월 달부터, 여기. 1월 달부터 3월 달. 아니야,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매입액밖에 안 나오겠죠? 쌀 매입액. 되세요? 그 매입액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외웠던 공제율을 곱해가지고 일단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라는 거, 대략적으로. 네, 이건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아셨죠? 왜냐,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시험에는 동그라미 1번 내거든요. 시험에는 동그라미 1번 절대 내지 않아요. 자, 보시면, 자,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자, 왜냐면 이게 공식에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실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정신고니까 왠지, 그럼 1기 확정신고니까 4월달부터 6월달까지만 입력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6개월. 여기 과세기간 6개월, 과세기간 6개월이지, 뒤 3개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1기 확정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하죠? 그죠? 7월 25일까지 하잖아요.
그럼 7월 25일 날까지 하면 1기 과세 기간이 1월부터 6월이죠. 여기 1기 과세 기간이 1월부터 6월이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러면 7월 25일 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쌀과자 매입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7월 달이니까 나올 거잖아, 6개월치. 그게 정확한 쌀과자 매입액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모든 세법이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가 정확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과세 기간 6개월치의 면세 농산물 가액이 제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1월달부터 6월달, 7월 25일 신고할 때.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원이래. 얘가 100원. 근데 얘는 70원이래. 그러니까 내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공제받은 건 70원? 알았죠? 알고 봤더니, 근데 내가 이제 확정 신고할 때는 과세기간 6개월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6개월치에 대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한 공제액은 100원이었던 거예요. 되세요? 그럼 우리가 100원을 확정 신고 때 공제받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보세요. 자, 이미 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70원 공제 받았죠? 근데 다시 여기 있는 100원은 1월달부터 6월달이잖아요. 그럼 이 100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1월달부터 3월달에 공제받은 70원이 포함되어 있죠. 1월달부터 3월달에 대략적으로 70원 받았잖아요. 근데 이건 대략적인 술값이다 보니까 다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정확한 술값이 100원 나왔어. 그래서요, 원래 100원의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70원은 요때 1월달부터 3월달 공제 받았잖아요. 다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정확한 공제를 계산해보니까 1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요 1월달부터 6월달 안에 1월달부터 3월 또 들어와 있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1월달부터 3월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제를 2번 받은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죠? 어디 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지우고 할게요. 여기에서 1월달부터 3월달 이때 100원 70원 우리가 확정 신고 때 추가로 공제받을 거 30원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다 이 논리예요. 다시 한번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일단 법인은 왜냐면 이 지금 하는 것과 그 다음 하는 게 다 이 논리예요. 항상 법인은 예정 신고 앞 3개월치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 미리 하는 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일단. 정확한 건 아니지만 법인은 너 신고 능력 되니까 먼저 하라는 거예요, 3개월치. 되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확정 신고할 때는 정확한 과세기간 6개월치 나오겠죠? 맞죠? 그걸로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니까. 맞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앞 3개월치는 2번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6개월에서 앞 3개월치를 빼면 뒤 3개월치 공제받을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70원 먼저 공제 받고 앞 3개월치 대략적으로 알고 보니까 6개월치가 100원이네? 근데 그 100원 안에 70원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70원을 뺀 나머지 30원 받으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70원 4월달부터 6월달까지 30원. 이 두 개를 더하면 정확한 100원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요 논리.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확정 신고 때는 여러분 조심하시게 6개월치 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시죠? 확정신고라고 했다고 3개월치 뒤 3개월치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요거예요, 여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예정분, 확정분. 이 제목도 뭐지? 과세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기간.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신고 기간이 아니죠. 과세기간 6개월씩 입력하는 거, 여기는. 맞죠? 지금 하는 공식이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요거. 녹아하는 공식 녹아져 있어요.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 100원 있죠, 100원. 방금 제가 했던 여기 100원 있잖아요, 100원. 6개월치가 정확하게 100원 나왔죠? 매입액이요. 근데 이럴 수 있죠? 자, 들어보실게요. 자,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제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면세사업자, 여러분들이 쌀을 파셔? 아셨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우제매입세 공제 받고 싶잖아요.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내가 너한테 한 300만원 줄게. 내가 쌀을 매입했다라고 계산서를 허위로 좀 발급 좀 해줘라. 그럴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할 때가 한 7억 매입했다고 좀 해줘. 그리고 넌 빨리 중국으로 도망가. 알죠? 도망가. 도망가 있어. 알죠? 나도 곧 따라갈게.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입을 한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7억 주고 매입했다라고 세무서 신고한다라는 허위 계산서 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원래는 A밖에 없었는데 세법에서는 한도를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 치는 놈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거짓말 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한도라는 게 들어갔어요. 뭐냐면,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제가 쌀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알 수가 없죠? 맞죠? 왜냐면 허위 증빙이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7억 주고 샀다라고 세무서 허위로 제출하면 세무서가 7억 맞나?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하지만 세무서가 제가 쌀과자 판 매출액은 알겠죠? 왜냐하면 매출액을 신고해야 되거든요. 세무서에. 아셨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이 면세 농산물과 관련해서 공급한이라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매입한 게 아니라 쌀과자 판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쌀과자 제가 6개월 동안 판 거는 신고하겠죠? 되세요? 그럼 쌀과자 6개월 판매한 금액의 50% 있죠? 그걸 세무서가 무조건 쌀을 매입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야, 네가 매입한 건 모르겠지만 네가 쌀과자 판매한 금액은 있지 않겠니? 그 쌀과자 판매한 금액의 50%는 쌀을 매입했다라고 추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럼 보실게요. 여러분들 보실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자, 여기에다 입력을 하려면 이해가 돼야 여기가 안 낚여요.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표준. 우리가 과세표준은 매출액 얘기예요. 매출액. 그럼 여기 예정분은 뭐냐면 여기 예정신고 기간 있죠. 얘가 1기로 따지면 여기는 1월 달부터 3월 달. 되세요? 그리고 여기 확정분은 4월 달부터 6월 달. 지금 사례로 따지면 쌀과자 매출액 있죠? 그럼 좀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한도율은 50%가 세팅이 설정되어 있어요. 알죠? 그럼 이거예요. 1월달부터 3월달에 쌀과자 매출액 여기다 넣고요. 됐죠? 그 다음에 4월달부터 6월달에 쌀과자 매출액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50% 곱한 걸 우리가 한도로 두는 거. 쌀을 매입했겠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단기 매입 여기.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6개월치, 과세기간 6개월치잖아요. 그럼 여기도 들어올 게 6개월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자, 1기로 따지면 1월 달부터 3월, 4월 달부터 6월. 예, 여기 면세 농산물 매입액이니까 6개월치의 쌀 매입액을 넣는 거예요. 되세요?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들어보실게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법인은 1월 달부터 3월 달에 해서 미리 신고하잖아요. 응? 미리 신고했는데 다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가 정확한 거네 다시 계산한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1월 달부터 3월 달은 두 번 공제받는 거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미 공제받은 거. 예정신고 보이세요? 여기에다가 예정신고 때 3개월치로 이미 공제받은 거 빼내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이미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여기서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얘를 뺍니다. 그럼 여기 있는, 자, 여기 요거. 요게 1월 달부터 3월 달에 공제받은 거 있잖아요. 얘를 빼내면 결론적으로 4월 달부터 6월 달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받을 의제매입세 공제액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입력해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외워주시고 이게 계속 논리가 똑같이 이어져요. 좀 이따가 할 것도. 자, 그리고 암기예요. 암기 요거 암기. 자, 시험에 뭐를 출제할 때가 있냐면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라는 서식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 어떻게 출제하냐면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자동 반영시키세요라고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저번에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할 때 매입매출 전표 사세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외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전체 입력이 커서가 돼 있거든요. 알죠? 근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게 하세요라고 하면 여기 의제유 매입이라는 곳을 클릭 꼭 하셔야 돼요. 암기상이 암기상. 알죠? 그리고 평상시대로 쭉 입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뭐가 다르죠? 여기 보시면. 의제유 매입을 클릭하면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서 이런 게 처음 보죠, 여러분들. 이거. 의제구분 및 매입을 처음 보죠. 그죠? 그 다음 여기 공제 세율 있죠? 세율. 아까 했던 그 102분의 2 걔네들이에요. 맞죠? 거기 때문에 아까 했던 102분의 2 걔네들 외우셔야 돼.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평상시대로 입력하시되 의제 구분 및 매입액으로 커서가 가면은요. 여기에서 1번을 누르셔야 자동 반영시켜요. 외워주셔야 돼요. 좀 이따 같이 할게요.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 입력해서 자동 반영시키는 거. 그럼 시험에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만 작성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더 훨씬 많이 나와요 시험에는.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여기에서 F2번을 눌러서 면세사업자 또는 농민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제목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니까 매입세 공제 되는 놈만 해야 입력해야 돼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분 있죠? 여기 구분은 내가 받은 증빙이 계산서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냐. 우리 신용카드 나와서 세트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였죠? 또는 제조업자는 농업인한테 매입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3번.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는 품명, 수량, 매입가액은 줄 거예요. 줄 거니까 넣으시고 알아서. 알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공제율. 공제율을 암기를 안 하시면 지울대요. 아시죠? 공제율은 외우고 계셔야 돼. 아까 102분의 2, 104분에서 106분의 6. 외우셔야 됩니다. 꼭. 자, 됐어요. 요렇게.
해보죠. 여러 연습 예제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